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언제, 그리고 또 어떻게, 음, 어떤 네. 계기로 테슬라에 투자하셨는지 그냥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했던 게 2020년도 말쯤 됐었던 것 같은데, 사회 첫 경험을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좀 재테크에 관심이 좀 있었었는데요. 일단 국내 주식은 그때 당시에는 할 생각이 없었고, 일단 해외 주식으로 이렇게 알아보던 중에 뭔가 테슬라라는 종목을 알게 됐는데, 강한 끌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이 회사는 뭔가 지금 놓치면 안 될 것 같다. 뭔가 네. 이런 강한 호기심으로 그때부터 이제 매수를 하려고 이렇게 모니터를 했었고, 제가 처음 투자했던 시기는 21년도 6월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이제 한 액면 분할 기준 전후로 하면은 한 600불 초반대 정도였는데, 네. 그때 처음 매수를 시작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테슬라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의 현상이기도 하지만 어떤 제품을 뜻하는 것도 맞잖아요. 그 투자하기 전에 차를 딱 봤을 때의 이런 거부감이나 이런 건 없으셨었나요? 거부감이나 이런 건 전혀 없었고요. 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쯤에 이제 해외 인턴십을 미국으로 1년간 제가 살았던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테슬라를 동네에 막 흔하진 않지만 뭐 한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차는 뭐지? 하면서 그때 처음 알게 됐었고, 그래서 그런지 이제 한국에 와서도 이렇게 큰 거부감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실 일론 머스크라는 캐릭터도 워낙 특이하고 전례 없는 사람이잖아요. 일론 머스크 때문에 테슬라 싫어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처음에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는 어떠셨었어요? 일론 머스크란 인물은 그 제가 그 인터뷰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연히 유튜브에서 알고리즘을 이제 보게 됐는데, 그 사람이 이제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이제 발언도 하지만 틀린 말을 안 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뭐 그 생각은 변함이 없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그 제가 자사전도 읽었지만 이 사람이 일하는 방식을 봤을 때 정말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진 비전을 과감없이 그 실행시킬 수 있는 사람이다. 약간 이런 것도 이제 책을 읽으면서 좀 뭔가 나름 확신을 갖게 됐고, 그래서 이 사람의 도덕성이나 이런 걸 떠나서 저는 CEO라면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사람이 비전만 변함없이 이렇게 쭉 뚝심 있게 끌고 간다면은 뭐 어떤 그 얘기가 오가든 저는 그거는 상관없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제 3대 1 분할 전에 600불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게 2021년 6월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5개월 사이에 네. 주가가 2배 정도 뛰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지금은 정고점이 바뀌었지만 그 당시에 정고점을 딱 갱신하는 그때 매우 광란의 아주 맞아요. 분위기였는데 출연자님의 어떤 그 심정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그 당시에는 900불에서 이제 그 당시에도 이제 뭐 천슬라 이런 말들이 있었었는데, 네. 저는 제가 생각하는 최대 가치는 한 1000불이 좀 그나마 조금 괜찮은 가치라고 생각했는데, 그 자고 일어나 보니까 이제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1200불까지 올라가는 걸 보면서 뭔가 아, 이거 너무 과도하게 오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면서, 물론 기본은 좋았지만, 그래서 아, 이건 일부 조정은 또 될 수도 있겠다. 약간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레퍼런스 남겨주신 걸로 봤을 때, 그러면 굉장히 젊은 나이이시고, 몇 배로 불어나는 그 경험을 딱 했을 때, 투자 네. 소득으로, 사실은 좀 이성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나이잖아요. 그쵸. 쉽지 않았죠. 일반적으로 펑펑 쓰고 싶고, 그걸 주체하기가 힘들었을 텐데, 그런 거는 어떻게 잘 조절하셨는지. 저는 오히려 이제 많이 번 만큼 이렇게 뭐 많이 써야겠다 그런 생각은 전혀 없었고, 2배 수익률을 거뒀지만 워낙 시드가 그렇게 크진 않았기 때문에 막 만족스럽지 못했거든요, 사실. 그래서 좀 뭔가 좀 한계도 조금 느꼈고, 오히려 그래서 원하는 만큼 아직 매수를 다 못했는데 너무 빨리 뛰어버리니까 조금 아쉬움도 조금 있었고, 더 그 시드를 더 많이 확보해서 또 혹시 조정이 오면은 더 매수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더 오히려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뒤로 금리 인상, 뭐 트위터 오버행 등이 겹치면서 주가가 이제 곤두박질 치게 되는데요. 그래서 108불 정도까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쵸. 단기간에. 그때의 심정은 어떠셨습니까? 그때 솔직히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 종목에 확신은 있었지만 계좌를 열어볼 때마다 이렇게 기분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사실 한편으로는 이렇게 월급을 받는데 뭔가 이렇게 빅 빠짐 독에 물 붓기 하나, 약간 이런 생각도 사실 들었고 뭐 우울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제 생각을 또 고쳐 먹었던 거는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회사 가치에 집중을 하는 것보다는 내가 원래 처음 이 테슬라라는 종목을 선택했던 이유가 그 이 회사의 그 미래 비전 때문에 투자를 한 건데 너무 이렇게 단기적인 것 때문에 그런 거에 너무 이렇게 우울하거나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오히려 이거를 기회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좀 투자를 해보자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곤두박질 칠 때 주변 분들의 반응은 어떠셨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가족은 좀 걱정하고 그런 건 있었지만 네. 제가 워낙 단기적인 거 집중하면 안 된다. 무조건 묻어두면은 올라갈 거다. 이렇게 항상 가족들한테는 얘기를 했고 또 가족들도 그 생각에 좀 지지를 해줘가지고 가족들은 뭐 딱히 없었던 것 같고 친구들도 저를 배려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뭐 하락장에 대해서 뭐 놀리거나 뭐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네. 하락장이 이제 왔을 때 추매를 이제 하신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계속 매수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 원래는 120불쯤 도달했을 때 원래 이렇게 레버리지를 쓰려고 대출도 알아보고 그랬는데 그때 아무래도 금리 인상이 큰 이슈였고 또 제가 사회생활한 지 얼마 안 돼서 이게 대출이 쉽게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네. 그때 뭐 마이너스 통장 이런 것도 다 막혀 있었던 상태여서 레버리지 투자는 못했고 대신에 이제 월급을 최대한 저축을 해서 그것만이라도 좀 집중 매수를 하자 생각하고 계속 매수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하락장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4년 가까이 지속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정도로 어떻게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셨는지랑 두려움 같은 건 없으셨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특이한 걸지도 모르겠는데 전혀 네. 두려움은 없었고요. 왜냐면은 저는 이 테슬라가 그리듯 이 미래가 언젠가는 올 거라는 확신이 있고 또 막연한 확신이라기보다는 관련된 책이라든지 뭐 유튜브에서 뭐 전문가분들이 와서 하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비춰봤을 때 저는 언젠가는 그 머스크가 그리는 미래에 도달할 거다. 그러니까 이런 강한 확신이 있어서 두려움은 전혀 없었던 것 같고 하락장도 쉽게 풀리지는 않을 것 같다는 또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트럼프 대선 이후에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사실 그 결국에는 이제 자율주행 상용화되면서 이제 그게 실적으로 찍혀야 그 펀더멘털을 기반으로 가치를 평가받는 게 사실은 가장 이상적이긴 한데 지금은 조금 기대감 때문에 오른 면도 없지 않아 있어서 사실 제가 생각했던 하락장에서 상승장으로 올라가는 구간이 그 자율주행이 그 2025년도에 이제 상용화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상승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그 하락장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짧았다. 어쨌든 그 하락장 동안 어떤 믿음 없이는 매수를 하진 못했을 거 아닌 같아요. 그래서 네. 테슬라에 정말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많은 제품들이 나왔고 또 많은 계획들이 발표됐고 많은 실적도 있었고 막 이런데 어떤 걸 보면서 좀 버티셨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제가 그 테슬라 관심을 갖고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중간에 또 차를 구입했습니다. 제가 지금 테슬라 오너이기도 한데요. 아, 네네. 그래서 이제 모델 Y 그 RWD 그때 한국에 들어왔을 때 그때 네. 구매를 했고 제가 실제로 이제 제품을 써보면서 이제 테슬라에서 이제 뭐 실적 발표나 뭐 그럴 때 이제 하는 내용들이 조금씩 제가 오너로서 뭔가 OTA를 통해서 이렇게 조금씩 개선되는 걸 보면서 네. 뭔가 되게 흥미롭고 되게 이 과정을 좀 즐기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오너이기 때문에 좀 더 즐기면서 투자할 수 있지 않았나. 키로수는 많이 타셨나요? 15,000km 정도 지금 탔고요. 1년 정도 때 그 정도 타셨으면은 꽤 많이 타신 거 아닌가요? 아니, 그렇죠. 제 예. 그 회사가 좀 출장 업무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네네. 많이 타게 됐었던 것 같아요. 하락장이 이제 어쨌든 간에 4년 정도 지속되다가 트럼프 선거 이후에 갑자기 급격하게 오르기도 했습니다. 오를 때의 심정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정치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거라고는 저는 예상하지 못했었거든요. 관심이 있다는 건 알았는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음, 참여할 줄 몰랐어요. 근데 출연자님은 그 당시에 심정은 어떠셨나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전격 지지하고 테슬라가 마치 정치 테마주가 된 것 같은 그렇게 되었는데 그때 심정 어떠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좀 많이 우려스럽기도 했고요. 네. 사실 이게 지금은 당선이 돼서 다행이지만 사실 안 됐으면 어쩔 뻔했나 약간 그런 우려도 있었던 거는 맞지만
사실 일론 머스크 자서전에 보면은 그 트럼프랑 얘기가 좀 일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트위터 인수한 것도 좀 뭐 트럼프 관련된 것도 있고, 그래서 얘가 뭔가 정치적인 거에 뭔가 이렇게 참여할 것 같다라는 거는 저는 조금은 예상은 했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좀 한번 비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머스크가 그리는 미래가 이제 자율주행의 실현인데, 기술적으로는 저는 될 것 같다라는 거에 대한 의견, 동의하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구현이 되려면은 그 규제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벽에 부딪히는 때가 올 건데, 그거 때문이라도 뭔가 정치적으로 뭔가 이게 뭔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거는 있었던 것 같고, 뭐 결과적으로 이제 당선이 돼서 원하는 대로 이제 될 것 같아서 좀 다행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작년 1월만 하더라도 네. 제가 막 백불대를 막 걱정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작년 이제 상반기죠. 작년 상반기만 음. 하더라도. 그런데 지금은 이제 뭐 따지고 보면 몇 배가 그냥 늘은 건데 뭐 이렇게 실감이 나시나요? 어떻게 자산이 이렇게 딱 늘어났다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오르면 당연히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기분은 물론 되게 좋은데, 마냥 기쁘지만도 않은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상승하는 구간은 FSD가 상용화되면서 그게 실질적으로 유용하고 그게 실적으로 찍혔을 때가 저는 하락장에서 이제 상승장으로 넘어가는 시기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보다는 뭔가 이 대선 이슈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서 이게 기쁘지만 또 한편으로는 조금은 조정은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기뻐하는 마음 70%, 또 약간 조정이 될 것 같은 뭔가 우려 한 3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이게 주가가 단기간에 오르다 보니까 주변에서 이제 테슬라 그동안 손가락질만 하던 사람들 혹은 무관심하던 사람들이 이제 테슬라를 뭐 관심도 갖기 시작하고 막 이러면서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 이제 오를 만큼 올랐네. 뭐 이러면서 이러는 음, 이제 얘기도 하거든요. 아, 네. 꼭대기네. 막 이런 얘기도 하는데 출연자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단기간에 이제 수익률을 2배 이상 이제 회복을 하고 그랬는데, 주변에서 당연히 이제 다 오른 거 아니냐, 약간 그런 말도 실제로 많이 하고, 또 보유하고 있던 사람 중에서도 일부 익절하는 사례도 많이 봤어요, 주변에서. 그래서 저는 그거는 기업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들었고요. 저는 정말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했고, 지금 머스크가 그리는 비전이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하거든요. 네. 시작하는 첫 단계가 이제 내년도에 이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게 첫 단추가 될 것 같고, 그게 만약에 정말 좀 문제 없이 잘 순항하면은 그 이후로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갈 것 같다라는 기대를 하고요.